10월 30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에 투입된 초창기 전동차 200대가 촬영 20년을 맞아 정밀 안전 진단을 받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선 낡은 전동차 교체가 필수인데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항에서 미립국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또 다른 외항 선원이 태연히 부두 정문을 통해 미립국했습니다. 항만 보안 운영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는 열흘 만에 30건의 신고가 쇄도했습니다. 광명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전액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각종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지사가 개인사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도정과 정치 행보를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다음 달 초 미국 조지 워싱턴대 유학길에 오릅니다. 유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공부를 통해 좀 더 성숙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톱 기사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이 1호선에 투입된 초창기 전동차 200대가 촬영 20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법규에 따라서 정밀 안전 진단을 받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 1호선에 투입되어 있는 전동차는 모두 271량인데요. 이 가운데 1999년 이 개통 당시에 초기에 투입됐던 전동차는 200량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73.5%를 차지하는 많은 비중이죠. 그런데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전동차를 전부 교체할 경우에는 모두 2,500억 원의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동차가 낡았기 때문에 일부 교체 또는 일부 부품 교체 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정밀 안전 진단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이 강력하게 지적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면 경제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며칠 전 인천항에서 미립국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이 또 다른 구역에서 외항 선원이 태연히 부두 정문을 통해서 국내로 미립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항만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인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건 지난 28일,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 5시 2분이었습니다. 인천 북항 현대제철 부두에서 베트남 선원 24살 A씨가 이 벨리즈 국적의 선박에서 내려서 부두 정문으로 태연하게 걸어서 미립국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뒤늦게 이 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2면 종합면 그리고 경기판 1면 종합면에 실려있는 이 사립유치원 관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추진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어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단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큰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회계 내역이 교육당국에 실시간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에듀파인이 내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도입될 예정이고 이듬해인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갖춰졌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사립유치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를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개설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무려 3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는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를 누르면 도교육청 전자민원 창구와 연동이 돼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교육청이 지금 현재 접수한 30건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에 담당 부서를 통해서 실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면 경기 메트로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무상급식 또는 무상교육과 관련된 기사가 한 꼭지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무상교육을 내년 학년도부터 바로 시행하겠다 발표했다는 내용인데요. 대상은 광명 시내에 있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됩니다. 또 수업료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광명시는 이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요.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을 상대로 연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기판 1면과 3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어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식 접하셨겠습니다만 각종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 경찰서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도민들께 죄송하다. 그렇지만 사필 규정일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요.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기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굉장히 많죠. 주로 개인사를 둘러싼 의혹들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시다시피 잠재적 차기 대권 주자로 그렇게 꼽히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 수사가 본인을 둘러싼 이 개인사 의혹을 말끔하게 털어내서 정상적으로 경기도정을 수행할 수 있고 다음 정치 홍보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인지 이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달려있다는 그런 내용 해설 기사와 함께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사의 어제 경찰 소환 조사를 둘러싼 이 경기도청 공직사회 분위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면 정치 종합면 기사 한 꼭지 보시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유종복 전 인천시장 11월 초 미국 조지 워싱턴대 유학길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사실은 유 전 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비지팅 스칼러, 그러니까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당분간 미국 유학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요 기사 짚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 길을 묻다. 오늘은 인구 54만 명의 인천에서 뻗어나가는 도시죠. 인천 서구의회를 이끌고 있는 송춘규 의장 모셨습니다. 선거구는 청라국제도시를 아우르고 있는 청라 1, 2, 3동이고요. 이분은 특색이 있는데 초대 인천 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이후에 무려 23년 만에 제8대 의회로 귀환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독특한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해안이 밝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여쭤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송춘규 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8대 서구에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는지요? 네, 17명의 의원이 지난 7월 2일 개헌 이후 원구성을 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100일 동안 큰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의장 활동을 해주신 동료 구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대 서구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많아 주변에서 걱정도 많으셨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이 당선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서구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서구의회가 이 초선 의원이 많아서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셨을 줄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서구의회 의석 전체 수가 17분이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중에 아마 초선 의원이 13분
그래서 70%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서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8대 의회 개원 이후에 그동안 해왔던 주요 성과 또 가장 보람 있었던 내용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정도라서 성과라는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간의 활동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천서구 악취 발생 근절특비위원회 구성안을 채택해 최근 청라를 비롯한 서구 각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성남동과 가자동 공단 지역에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유해 위험성과 그에 따른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담은 인천 서구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고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를 구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비교적 100일간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회기가 길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동안에 악취 발생 특별위원회 구성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펼쳐오셨군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집행부와 때로는 견제, 또 때로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박자가 잘 맞아야 주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뭔가 의장님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바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감시와 견제가 서로의 생각이 다른 대립된 입장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구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구민을 위한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협력하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앞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정협의회 등 정기적으로 집행부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민원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수시로 집행부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안과 해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 협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방의회의 기능인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조화를 통해 구민 중심의 행정을 성실히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는 11월 21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획된 사업과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구정에 민의를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소통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은 예방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 보죠. 이 서구의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떻게 풀어나갈 구상이신지요? 예, 우리 54만 인구와 인천 지역 전체 면적의 40%에 달하는 넓은 땅, 그리고 배후의 항만, 항공, 철도 등 우수한 교통 여건, 경인 아라뱃길과 정서진 청라중앙호수공원 등의 관광 자원을 가진 우리 서구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구의 교통 인프라도 크게 확충될 예정입니다. 이미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인천 김포 구간 개통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상태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청라 연장, 서북부 제2 종합 버스터미널 건립,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 등이 인천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사업,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
루원시티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원시티 제2청사 교육, 행정, 복합타운 유치나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립처럼 인천시나 LH 등의 결정 권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엔 상시적으로 챙기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 해결이 힘들어도 향후 해결을 위한 초석은 반드시 다져놓겠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이외에도 특히 이 서구를 올가매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있고요. 또 각종 발전소가 이 원창동 쪽에 밀집해 있죠. 그런가 하면 성남 신현동 일대 영세 공장들, 이 대기 배출 물질이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으로 꼽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건설 폐기물 적치장,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 문제, 공천천, 신곡천의 오염으로 인하여 악취 문제, 원도심이 추천한 청라 국제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밀 학급, 소확장 문제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구의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 환경과 민원 발생 지역을 수시로 방문해 국민들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인천 서구의회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 그리고 각오를 좀 피력해 주신다면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 중심의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대한 총량적 목표보다는 내 삶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작은 정책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의회는 가치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이라는 의정 목표 아래 국민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안겨주는 서구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는 가운데 올해 우리 서구의회 한 해 예산 규모가 8,800억 원이 넘으면서 의정활동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토론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 과제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전문가와 의제 개발 및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전체 의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서비스 확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확충 등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에 더욱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우리 서구의회 17명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이 동참하여 자율과 책임 속에 함께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54만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성숙한 서구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년 임기 동안 이 해결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해결을 위한 초석만은 놓겠다. 굳은 결심을 밝혔는데요. 초대 인천 서구의 의원을 거쳐 8대 의회에 다시 복귀하기까지 무려 23년 만에 지방의원으로 다시 귀환을 한 인천 서구의 송춘규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분발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른을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